처음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아침입니다. 당신은 뉴스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엽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각이 스며듭니다. 그 숫자가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매일 출근합니다. 급여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저축은 계좌 안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균열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이상한 징후도 없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괜찮다면 왜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을까요? 손에 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그때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행일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결국 아무도 아닐까요? 우리는 아주 익숙한 믿음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뒤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위험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개인 한 사람에게 직접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충분히 큰 시험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어 온 것일까요? 진짜로 튼튼한 다리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강하고 떠받치고 덧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로 건강한 몸이라면 의사는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액을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정말로 안정적이라면 왜 개입은 갈수록 더 잦아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제로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금리는 내려간다. 돈은 싸진다. 숨통이 트인다. 그런데 만약 돈은 계속 풀리는데도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리는 결국 단순히 돈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균열을 시스템 밖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집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조정할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시장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세 가지 신호와 개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개의 경고 시계를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선택권이 사라진 뒤에야 문제를 깨닫는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계속 보기 전에 자극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초기 신호를 읽는 법에 집중하는 경제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매일 숫자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당신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 경제학에는 거의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논리가 있습니다. 통화가 더 많이 풀리면 돈은 더 쉽게 구해지고 돈이 쉬워질수록 금리는 보통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문 수준의 지식입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면 왜 어떤 시기에는 돈이 계속 풀리는데도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걸까요? 이론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현실이 교과서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달라진 걸까요? 불이 난 집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소방대가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물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물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혹은 환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가 진통제를 주사합니다. 통증은 잠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주사가 하루하루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환자가 정말로 회복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맥락에서 돈은 진통제와 같습니다. 즉각적인 불편함은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몸속이 실제로 건강한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몸의 반응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의 가격이 아닙니다. 의심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때 그들은 낮은 금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참여하기 위해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돈을 풀어야 충분한가가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시장으로 하여금 이토록 깊이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본래라면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어야 할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은 매우 지루한 제도입니다. 주목을 받을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등장할 이유도 없으며 더더욱 잦은 행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화폐 가치의 안정을 지키는 것,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것. 이상적인 중앙은행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중요성을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탱하는 조치가 점점 늘어날수록 시장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기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유동성 개입은 시장의 눈에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 아래에 안전 매트를 계속 깔아주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한 번이라면 합리적입니다. 두 번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 행동이 잘못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지지가 없다면 시스템이 이미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신뢰에는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금리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더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지속적인 지탱을 필요로 한다면 문제는 대개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처리되지 않은 차에 쌓여온 보이지 않는 압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떠올리지만 입 밖으로는 잘 꺼내지 않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차의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PF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빚을 대어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가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결국 부족해진 몫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구제한다는 것은 현재를 희생해 과거의 판단을 떠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한폭탄이 결국 터질 때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부동산은 단지 미완의 프로젝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구제는 원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제가 길어질수록 또 다른 위험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항상 무모하게 걷는 사람의 발밑에 계속해서 매트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누군가는 받아준다. 그렇다면 신중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조용히 불이익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처음부터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어질까요? 마지막 두려움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에 있습니다. 과거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아직 함께 버텨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더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장면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또 하나의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위험을 가격으로 매길 뿐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보험과 같습니다. 집에 균열이 보이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그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아직 해체되지 않은 시한폭탄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구제 신호입니다. 위험의 확률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을 감내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가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돈은 풀리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떠안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이유는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은 종말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안개 속을 달리는 운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정확히 사고가 있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계기판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이 불안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 뉴스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대개 이미 늦은 뒤입니다. 아래는 매일 아침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5개의 시계입니다. 통화의 호흡입니다. 환율 격차가 벌어질 때 자금은 이미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입니다. 장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부채의 압력입니다.
안전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기대치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개입의 빈도입니다. 시스템이 계속해서 버팀목을 필요로 한다면 위험은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심리입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을 때 오히려 속도를 늦추십시오. 당신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군중보다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5개의 시계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날씨를 알려줄 뿐입니다.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호를 가장 먼저 보고 가장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약 20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채널 경제학 매일 20분씩을 구독해 주십시오. 미래를 맞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변동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